몽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 스패너입니다. 저는 7기 운영진 김기석. 저는 8기 운영진 김선우입니다. 와. 자, 오늘의 주제는 수면장애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수면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운영진이 만나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저희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전문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단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선우 운영진도 수면장애가 있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현재 기면증을 앓고 있는 환우로서 여러분께 기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기면증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정의를 보자면 기면증은 수면 기전의 이상으로 신경질환계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면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건가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중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증상의 발현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꽤나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졸음 책상이라는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에 서서 공부를 하다가도 졸아서 다들 되게 쟤는 잠을 잘 안 잔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증상이 좀 더 심해졌어요. 친구랑 같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답이 없이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길래 친구가 제가 문제를 푸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대답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뭔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 갑자기 잠들고 갑자기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가장 큰 계기는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조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셔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면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석 오빠도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종류의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이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신경계가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이 들면은 자꾸 깨요. 한 시간마다 깨고 한 시간 반마다 깨고 계속 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수면장애가 있는 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룸메이트가 있는데 기숙사다 보니까 이제 룸메이트랑 저랑 수면 패턴이 완전 정반대예요. 룸메이트는 이제 저녁에 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밤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친구고 저는 낮에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때 항상 룸메이트는 깨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억일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룸메이트가 1시간마다 1시간 반마다 제가 깨서 10분, 20분 동안 그냥 멍을 때리다가 다시 누워서 잔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진짜 몇 시간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일어날 때마다 자세가 막 뒤틀려 있고 막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엎드려 있을 때도 있고 앉아서 이렇게 기대서 잘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자고 있었는데 이유는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그 룸메이트가 말해줘서 이 증상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기석 오빠는 지금도 약을 복용 중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란색 약이랑 파란색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게 뭔지 찾아봤어요. 노란색 약은 로라제팜이라는 약이고 파란색 약은 S조피클론이라는 약이라고 해요. 혹시 선호년진도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네, 저도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프로비질이라는 약을 먹고 있어요. 저는 약을 복용을 하는데 지금은 증상이 많이 나아져서 원래 한 정씩 먹다가 지금은 반 정씩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서 저는 부작용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였는데 혹시 오빠도 부작용이 있었나요? 네. 처음에 약을 먹을 때는 이제 저한테 맞질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약을 되게 여러 번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 주황색 약을 먹다가 여전히 잠에서 깨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두 가지 약을 바꿨는데요. 이 두 가지 약을 먹으면 단점이 너무 오랫동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8시간, 9시간 동안 못 깨고 계속 자고 알람 듣고도 못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노란색 약을 빼고 이제 파란색 약만 해서 지금은 이렇게만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있었나요? 저도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겪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면증이 심하지 않아서 부작용도 크지 않았어요. 약도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창 시절에 약을 먹으면서 집중력 저하라던가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아니면 두통, 과다 호흡이 올 때도 있었고 흔히들 말하는 수면 발작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기면증에서 그런 증상도 조금 더 심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게 복용을 하고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을 반으로 줄이셨다는데 그럼 요즘 피곤한 건 좀 덜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학창 시절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기면증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발현이 되고 20살이 넘어가면서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약을 줄였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조는 것도 좀 덜하고 잠도 조금 더 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속 운영진은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저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 요 두 개 약을 처방 받았을 때는 처음엔 4시간마다 깨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점점 자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노란색 약을 빼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현재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아예 안 먹는 걸 목표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겠지만 약은 정말 힘들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단약을 목표로 병원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끊는 건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있어요. 저는 학교 상담실에서 이제 수면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병원에 방문한 케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심리 상담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분들은 학교에 위클래스가 요즘 다 있어요. 그런데 가서 선생님께 고민을 말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심지어 학교에서 병원도 지원을 해줘요. 병원에 요즘 기록도 안 남고 약도 다 병원에서 지워주고 심지어 약봉투도 병원 이름도 안 찍히고 그냥 완전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더라고요. 현대인 마음속에 정신병 상기증을 품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병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아니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정신병이 있는 거고 질환이고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니까 병원 가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이게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진로나 취업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걱정이 되셔도 해외에서 카피약 같은 거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요. 카피약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이 보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된 약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처방 꼭 받으시고 약 복용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추가로 제가 기면증 환우들에게는 특별히 좀 더 소개를 해주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한국기면병 환우협회라는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예요. 저는 여기 이제 환우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약이 어떻게 듣고 안 듣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협회장님께서 심포지움 초대나 논문 자료들도 많이 제공해 주시니까요. 꼭 가입하셔서 도움을 얻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기면증을 앓으면서 크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사실 기면증이나 수면장애를 앓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걸 말로 들어도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병이 뭔데? 뭐 걷다가 쓰러져?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에 이 업무를 하는데도 지장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이해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몽바 안녕. 안녕 화이팅! 할 수 있어요. 화이팅!